무엇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제 저 이재명 대표 발표할 때 보니까 뭐 굉장히 한 2시간 정도 발표하시면서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문은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제일 강했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현실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네. 현재 우리의 국민적 요구라든가 관심은 이 정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많이 가 있는데 그건 네. 뭐 당연한 것이고 또 야당도 그것에 국민과 함께 대안을 내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와 함께 이게 참 마치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 IMF 때와 비견하에 보면 네. 그렇지만 이걸 잘 돌파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을 놓치진 맙시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희망을 이렇게 청사진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래도 청사진이 필요한 거 아니야? 정치란 이 고민과 책임감이 사실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표가 그 얘기를 많이 하셨고 네. 많이 나눴고 예. 그래서 그 출마 선언에는 일단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싶어 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당으로 가자는 얘기를 담은 것이고 이거 대표의 출마 선언의 취지가 그렇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이렇게 뭐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와서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나 최고위원 출마에 관한 말씀을 별로 이제 못 드려서 그걸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이 불확실한 전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희의 책임은 네. 현 상태에서 이 정권과 철저하게 싸워나가고 국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요구를 잘 반영하고 받드는 것이 하나. 네. 그 하나의 트랙과 함께 네. 동시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대체 세력으로서 우리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또 그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린 것 하나. 이 두 개가 반드시 네. 동시 병행적으로 굉장히 전속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네. 사람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의미의 집권 준비가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 지도부에 있어서 그 집권 준비가 핵심 과제라고 보는 네. 것이고 네.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대표 외에 네. 구성될 지도부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있어야 된다. 그 총대를 맬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현실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여하려고 네. 하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러면서 제가 제기한 몇 가지 과제 중에 핵심은 첫째는 당. 네. 어쨌든 당이 단단해야 되니까. 네. 거기서 기존에 제기하고 했던 당원 주권의 권한 확대뿐만 아니라 교육 등을 통해서 단단하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정책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정책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예. 제가 당원 주권 정책 협약 예비 내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정책 협약이라는 거는 시대가 변해버려서 예. 정책을 구사하고 추구하고 실현하는 방식 자체가 새로운 어떤 사회협약적인 방식으로 되도록 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네. 시대 흐름에도 맞고 앞으로 닥칠 여러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도 유익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로 예비내각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저는 일종의 우리가 공천을 시스템 공천을 해서 선거를 이겨냈는데요. 시스템 국정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3번의 승리를 해봤고 다시 4번째 민주정부를 준비하면서 네. 시스템 국정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예. 최대한도로 실력에 입각한 다양한 인재들을 미리미리 모아내고 체계화해서 풀로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그야말로 실력주의와 적소적재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것이 앞으로 당 운영에서도 미리 예고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노력을 그냥 뭐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뭐 영입뿐만 아니라 당내에서의 발굴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네. 하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이 세 가지가 집권 준비의 핵심이라고 보고 그걸 제가 집권 플랜 본부라고 표현한 것이고 네. 최고위원이 된다면 일종의 집권 플랜 본부장을 맡아서 자임하겠다. 사실 쉬운 말로 한다면 지방선거와 대선 준비본부를 일찍 만든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네. 준비본부장을 하겠습니다. 예. 라는 뜻으로 한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것을 이 지도부가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네. 뜻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국에서 전국에 대한 진단과 지금 당의 과제는 저는 불가측한 예측할 수 없는 폭풍 같은 전국에 대비하면서 우리는 정권과
국민의 뜻에 따라 싸우면서 그 싸움이 성과도 내고 또 국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것이 쭉 전환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준비를 아주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 일을 하겠다.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난 그 문재인 정부를 일기 촛불 정부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고 개혁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고 또 총선에서 상당한 의석을 민주당에 모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성과가 뭐냐라는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따라서 다음에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실력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정치적 접근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혁의 성과가 과실이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개혁의 과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결국 정치는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데요. 그 시대 정신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당원 주권 정책 협약 그다음에 예비내각적 인재라는 걸로 풀어본다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시대 정신이 한편으로는 당원 주권 또는 어떤 국민 주권 이런 시대로 가는 거죠. 이게 기존 정치를 하던 예를 들어 제가 그걸 상당히 강하게 주장한 사람입니다만 어렵습니다. 적응이. 당장 내일 모레 예비 경선도요. 당원 50% 이제 중앙위원 50%니까 도대체 어떻게 될지 참 이게 진짜 네. 과연 통과는 될지. 아예 통과가 되시겠죠. 아니 그런 것이 다 사실은 알 수가 없고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근데 그것이 당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만으로. 국민과 교감해야 되고 국민과의 싱크로율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국민 주권. 당원 주권을 통해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정책 협약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저는 생각한 거고요. 끝으로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내부의 세력을 최대한도로 실력 인사 그러니까 그래서 통합적으로 끌고 가면서 가야 된다. 우리가 과거에 3번의 정부를 이루어 봤는데 그 중에서 어떤 때는 실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어쩔 때는 그 중에서 소그룹만 가지고 전체의 인적 풀을 잘 못 쓴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들을 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중심을 잡고 시대 정신에 맞춰 나가면서 우리 내부의 여러 인력들을 실력주의에 입각해서 크게 써는 그 틀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의원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이 정책 협약에서 말이죠. 실력도 중요한데 가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치와 어떤 노선을 가진 그럼요. 사람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그럼요. 그리고 그 섀도우 캐비넷에 그냥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의 정신과 민주당의 노선을 정치 철학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앞에 당원 주권과 국민 주권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협약 이런 것에 사실 그런 시대 정신의 가치가 녹여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가치를 또 지혜롭게 풀어가는 그런 실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시대 정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 이번 총선에서 많이 도태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대목이 굉장히 말은 거창한데 나중에 보면 되는 게 별로 없어서 서운함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지난번에 이제 뭐 방송법 문제도 그렇고 그 노조법 2, 3조,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 다 처리를 했더라면 특히 남북 관계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라도 해놨더라면 그랬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겠냐. 저희가 이제 3번의 정부를 거쳐봤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집권을 했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나 정치권 내에서 볼 때나 주류라고 보기 어려웠죠. 소수파였죠. 그렇지만 그거를 각종의 연합 정치를 통하고 그 대통령 자체가 국정을 조금 이렇게 통합적으로 끌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풀어내고 성과를 일정하게 만든 부분이 있죠. 그 이후에 우리가 국회 다수를 점했던 적이 크게 보면은 두 번이죠. 참여정부 때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참여정부 때는 돌이켜 보면은 개혁 과제를 설정하고 달려나갔는데 그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표적이 이 정교하지 못했거나 네. 속도 조절을 못했거나 전략이 미스였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많이 그냥 맞았죠. 숫자는 많은데 그러니까 예. 막 총 쏘고 하려다가 그냥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역공당하거나 정권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그냥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또 그에 비하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숫자는 많은데 도대체 되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라는 요구도 있고 내부의 어떤 책임감도 있으면서 속도감과 타격감은 생겼죠. 그것은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더해서 사실 앞으로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경계해야 될 건 뭐냐 하는 것은 저는 하나는 그것에 있어서의 완성도 또 그것이 가치에 맞는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일관되게 짜여져 있느냐. 그다음에 더 나아간다면 더 큰 시대를 바꿔가는 청사진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서 큰 청사진 하에서의 정책들이 맞아떨어지느냐 하는 그런 숙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정책들을 포함한 것들을 걸러보는 시간을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다 당과 정책과 인력을 1년 내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딱 1년밖에 없다고 스스로 설정해 놓고 다 짚어야 된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시간이 많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8분이나 넘어버렸네요. 원래 40분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선거 출마하시니까요. 지금 뭐 쭉 설명 왜 최고위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셨구나라는 게 이제 충분히 설명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으로 시청자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정말 사랑하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뭐 제 젊은 시절 다 함께했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에 대한 책임감이 어느새 그런 책임감을 가질 상황이 돼버렸죠. 저 기억이 납니다. 의원님 초선 때 그 양복 바지에 하얀 운동화 신고 막 뛰어다니시는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해온 일이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잡고 또 큰 선거를 치르고 또 승리를 이끌고 뭐 이런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현역 중에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중심부에서 직접 이끌고 치러본 제일 경험이 많은 사람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또 비교적 최근에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 근 20년 정도 바닥에서 기면서 좀 정신을 차렸잖아요. 이게 뭐 정신 차리기 뭐 딴 게 아니라 복잡한 게 아니고 이게 정치가 전략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그냥 원칙과 가치가 다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한단 말이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예를 들어 국회의장 선거 이후에 이게 당원 주권의 흐름으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사실 아무도 안 할 때 했거나 또는 뭐 지난 총선 전에 뭐 신당 논의가 있을 때 사쿠라 때리거나 또 뭐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 이런 게 있었을 때 이거 협잡이다 이렇게 정리라 다 매번 상당히 다들 얘기하기 참 꺼려할 때 그냥 나서서 제가 평소에 말을 막 살벌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말씀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이제 다 매번 거의 이렇게 좀 정리를 한 편이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당인으로서 전체 당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훈련을 받아왔는데 제가 가끔 요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찬 대표께서 당에서 해오신 역할이 있잖아요. 네,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정권 잡기 전부터 첫 우리의 승리인 조순시장 선거를 이길 때부터 같이 이해찬 대표님하고 팀을 이뤄서 쭉 선거를 지금까지 많이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번 선거까지도 그렇게 모시고 치렀는데 여러 번 최근에 선거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네들이 책임지고 해. 아, 그만 불러. 예. 또 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예. 또 청하고 예. 모시고 하겠죠. 예. 그렇지만 이번에 그런 말씀을 딴 때보다 많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네. 종종 본인을 내가 판단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네. 속에서 저희가 예. 사람들이 이렇게 당내에서 반의 반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채워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국면에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중에 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총대 맬 사람이 실제 별로 없어요. 아니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님 잠깐 뵀는데 옛날 생각하면 민주당 엄청 발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비 내는 사람들이 1년에 240억이 되고 이제 건물주가 됐어요. 옛날에 88년 민주당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더 단단하고 네. 예, 그리고 신뢰받는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의원님 같은 분들의 노력 이 더 요구되고 필요하다 이런 이해찬 생각이 대표 같은 분의 마음이 사실은 뭐 김대중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과 정부를 쭉 만들어내고 그걸 받들고 섬기고 쭉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당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주로 그렇게 사고하고 훈련되고 또 그런 전체판을 좀 끌어본 사람들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아니 당의 전략가들이 있죠. 저도 예. 이제 일종의 그런 흐름 속에서 그렇습니다. 성장해온 예,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중에 이 시기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께서 출연하셨는데요. 교섭단체 네. 열석으로 낮추는 문제, 네. 친구분이셔서 네. 이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답변을 못 들었다. 저한테? 예. 친구분이시라면서요. 동기? 아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요. 예. 네. 지나가다 얘기한 건가? 네. 네. 교섭단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섭단체 문제는 사실은 제가 한번 본인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총선 때 갑자기 정치개혁 논의에 대한 당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상황실장으로서 쭉 당에서 온 자료를 쭉 보고 네. 읽다가 제가 원래 생각하고 당에서 정리되어 있던 한 서너 가지의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어허. 그 뒤에 이렇게 보다가 사실은 이렇게 딱 정리된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 문제. 그 중에 하나로 잠깐 언급했는데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네. 가지시더군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그렇게 민감하고 미묘하고 현실적인 관심이 있는 주제라는 것을 사실은 그때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런 차원에서 이 논의하고 연구해 갈 사안이다 이런 정도로 해서 사실은 했죠. 그래서 네. 그날 이후로 사실은 얘기를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더구나 열석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또 그거를 발의를 하겠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네. 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얼마 전에 의원님 국회에서 봤을 때 네. 그 얘기를 한번 그때의 저간의 사정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행 그냥 유지되는 걸로 이해하면 일단은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이게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때도 무슨 어떻게 딱 낮추겠다라든가 아니면 더구나 열석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도 아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 상황에서 언급되어서 저 스스로도 얘기하면서 이걸 조금 이렇게 그 강도를 낮춰서 네. 정리를 했던 건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 이미 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후에 논의를 해갈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